산이 기가 막히네요. 복 받으셨어요. 애들이 제가 공립학교라서 5년에 한 번씩 학교로 옮기거든요. 근데 옮길 때 저희가 한 10군데 가량을 적어내게 돼 있어요. 저는 선택의 기준이 산을 끼고 있는 거예요. 또 중학교 보내실 때도 그걸 고려하셔요. 이왕에 산을 끼고 있다는 거는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더 착해져요. 진짜로 영국고등학교 애들은요, 3학년이 제일 착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인데도 제가 있던 학교는 산을 끼고 있는 학교고, 하나는 저기 사거리 옆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사거리 옆에 있는 학교 애들은 싸움을 해도 체인을 들고 싸워요. 그만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상탑초등학교는 인기가 높겠는데요. 한 반에 몇 명쯤인가요? 30명? 그것도 좋고. 한 반에 40명이 넘어가면 애들이 돼지가 돼요. 그건 돼지우리야. 짜증나. 집에 거의 애들 방이 있죠. 자기 방이 있죠, 거의. 근데 집에는 자기 방이 있는데 돼지우리지. 생기면 참 좋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혹시 성남시청에 오셔서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께서 추천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때는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자녀와의 소통에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와의 소통법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쉬운 방법 제가 소개를 드리고 오늘 강의 아이의 강점 찾아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애가 무슨 말을 할 때, 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애가 학교를 다녀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짜증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왜? 무슨 일로? 이러죠? 왜? 무슨 일로? 또 다른. 그렇지. 어머니는 염두 안 들으셔도 돼. 저도 지금 어머니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왜가 아니야.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줘야 돼?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공감해줘요. 막 얘가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때 뭐부터 해줘야 돼? 공감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물었어요. 꼬이기 시작해요. 왜라고 물으니까 애는 상황을 설명하게 되잖아요. 하나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또 되겠어요? 애는 그냥 설명을 어떤 애는 자도 내버려두고 나 짝하고 얘기했다고 우리 담탱이 새우깡 5봉지 사오래. 제가 교직에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물어봤어. 따졌어. 어떤 애가 자는데 장애 학생 거기 또 제가 또 아픔을 또 줘요. 여기서 군하는 배워가지고 설 배워서 너는 그럼 그 학생하고 똑같이 취급되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표정이 됐겠어요? 완전히 흑빛으로 됐어요. 근데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지방으로 싹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반성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지? 아하,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이제 감정 읽어주는 게 먼저였는데
상담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애와 똑같은 표정을 지어주고, 그래서 애가 엄마 난 세상에서 탐탱 제일 짜증나 이러면 똑같이 얼굴을 에이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나 이렇게 해주라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한 글자. 세상에서 가장 아이에게 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연습해 보실까요? 애보다 더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애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엄마 세상에서 탐탱 제일 짜증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에이구 이렇게 에이구 깜짝 놀라서 시작 에이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요거 하셔야 돼요.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군다나 남자들은요 이거 안 됩니다. EBS 보니까요 엄마가 우는 실험을 했는데 딸내미는 따라서 울어요. 아들내미는 딴짓해요. 상황을 남자는 그래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다르다고 그래야지 내가 저거 하고 얘기하느니 벽하고 얘기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아버님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에구 우리 딸내미가 그러니까 표정을 더 지워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에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시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부터 해주자? 공감부터 해주자. 아빠 우리 딸내미 학교 갔다 아빠가 490점 맞았어. 근데 그날 수학도 봤거든. 그럴 때 어떻게 자꾸 아이 참나 이럴 때 빵점 엄마가 근데 수학을 심한 엄마는 만점이 몇 명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일단은 공감. 어떻게 아싸 대박 하이파이브 하고 바로 하면서 특별용돈 딱 이거를 제가 계속 이게 연습이거든요. 훈련이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이거를 받을 정자 써가면서 기록하면서 도전하세요. 20번에 도전. 하루 20번. 또 애하고도 그렇고 또 남편하고도 그렇고 또 집안 동네 아줌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감해주는 훈련, 이게 공감의 리더십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애하고 대화할 때 막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숙여서 애하고 얘기하는 그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을 보고 대중들은 열광하고. 왜? 공감의 힘, 공감의 리더십. 하루 20번 도전해보시면 이거 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우리 딸내미가 제가 하도 그러니까 얘는 우리 딸내미는 내가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도 알아요 이미. 하루는 제가 또 그날 또 오버해주고 아싸 대박 돈 주고 그러니까 아빠 표정 쩔어. 그래서 그때부터 미러링이란 말은 잊어버리고 어떤 표정 짓자. 어떤 표정? 쩌는 표정. 하루 20번. 애가 지금 초등학교 때 애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키는 매기면 커. 뭐가 커요? 자존감은 엄마 아빠의 공감을 먹고 커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하러 와서 자존감 약한 애들이
학교 동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 따돌림. 이 애들이 마음이 건강한 애들은 그 반 애들이 다 따돌려도 연연하지 않아. 심장의 근육을 그리고 공감 공감 능력 낮은 애들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질지 모르거든. 공감력이라는 게 공감 받아봐야 생기고.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서 난 우리 당연히 제일 짜증나. 아니, 안 되면 계속 표정을 만들어야 돼. 에구, 시작. 에구, 우리 딸애미가 감정 때문에 저걸나 짜증났구나. 이렇게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칭찬법 제가 설명드려서 칭찬은 어떻게 하냐. 애들이 자존감이 크는데 두 가지 요소죠. 공감과 칭찬. 공감과 칭찬하는 법을 우리 어머니들이 잘 모르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꼴찌 하는 거 있어요. ADHD에 폭주, 고등학교에 용어는 폭주하고 새벽에 소주 한 병, 사이다 한 병 칵테일로 주시고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저 좀 아침에 학교 와요? 학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술부터 빼야게 되겠죠? 오전 내내 주무셔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호련히 나가셔요. 허리 아프시니까. 자는 것도 허리 아픈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5월 어느 날 녀석이 볼펜을 들고 이러죠. 이게 제가 38등인데 38등은 감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야 38등. 볼펜 들고 자는 장면을 보고 제가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팍 웃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아무 데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가 볼펜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상상하나요, 진짜? 그러니까 부부가 집안에서 집안 내 별거를 2년 만에.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볼펜을 들고 애가 우리 반 애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책상을 막 두드리고 아무 개가 볼펜을 자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도 내가 깼어요. 전화를. 너무 애들이 큰 소리를 내요. 어지간하면 걔는 안 깹니다. 종초도 깨워야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큰 소리로 막 웃으니까 깼어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우리 짱꿍 아이가 걔는 친구도 없어요. 근데 다만 초등학교 때 걔 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얘는 거의 천재였어요. 컴퓨터 자격증을 6개나. 그 아이를 그 옆에 있던 애가 농담처럼 이랬어요. 야, 이것은 좀 유머가 있는 녀석이 강쟁이가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그 다음날 다음날 수업이 아니죠. 1시간 주변 애들 다 왜 봤을까요? 맞추시면 상품 맞추죠. 이 아이는 왜 주변의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살폈을까? 무릎으로 키스밴드. 유머러스하다. 왜 쳐다봤을까? 상상이 안 가시지? 자기 안 자고 있는 거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그것도 참 상큼하네요. 네? 아니 애들을 관찰을 1시간 내내 우리 반 애를 1시간 내내 관찰해요.
상상이 지금 어머니들께서 상상을 못하셔서 그래요. 그냥 애는 늘 그냥 교실에 와서 퍼즐로 자다가 점심 먹으면 다 가요. 자기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화 오는 거야. 요때 제가 휴대폰으로 본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요. 아무개가 2학년도에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니 무슨 잠을 안 자고 저는 칭찬거리가 되나요? 어머니 아버님은 원래 또 학부모총회 때 와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학부모총회가 중요하고 이런 학부모 연수 자리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른끼리 짜야 돼요. 어른끼리는 이미 이 아이를 돌볼 준비가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제 메시지를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이를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애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했거든요. 그게 성적이 38등이었잖아요. 기말에 16등이에요. 성적이 고공이 근데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이 이게 쉽게 간신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이미 3학년 1학기 중순쯤에 중간쯤 5월에 저하고 만나러 왔는데 선생님 재수할 거예요. 고3 1학기 5월달에 재수를 교시나요? 수학 때는 안 되겠다.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해서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였어요. 38등학교가. 제가 뭐 이 아이를 잘 키운 교사 성공 스토리 그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뭐의 기술? 네,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의 기술이다. 자, 그렇다면 칭찬의 기술, 칭찬의 기준이 뭐다? 칭찬의 기준. 정치나도 아니고 김과장 아들도 아니고 사춘원이 목달도 아니고 누가 무엇입니다. 아이의 무엇이 기준이다. 내 아이의 어렵죠? 듣고 보니 쉬운데 개념이 정립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키우면 적게는 8년, 나는 13년 동안 아이를 제대로 칭찬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아이의 현재입니다. 현재. 내 아이의 현재. 형제 자매 있어도 또 둘의 비교 안 되고 비교는 독약이에요. 우리 나의 아이의 현재를 두고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어떤 것이 기적이냐? 저는 우리 반 애들한테 그래요. 째째하게 우리 반에서 경쟁 상대를 찾지 마. 째째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쟁 상대를 찾지 마. 왜? 너희들은 이미 태어날 때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60억을 상대로 경쟁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생명과학, 생물학과 다녔는데 저 박사 이렇게 부릅니다. 손 박사. 왜? 대학에서 수석교가 아니고 뭐해라? 노벨상 받아라. 기대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표정 잘 짓기? 쩌는 표정 잘 짓기. 에고 이걸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가? 네,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가시는 그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참 좋은 강의 들었어. 재밌었어. 하하.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번 이렇게 적으시라. 순번 쩌는 표정 나고 뭐 하는 거? 칭찬하고 하고 수고고. 그러면요 고약 정말 심장이라는 게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애 심장이 엄청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에 29명이 개를 따돌려도 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엄마가 나를 인정하는데 하루 20번 이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20번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어머니의 삶, 아버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 삶이 달라졌거든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게 공감의 리더십. 저는 뭐 장학사도 아니고 현재 교사인데도 이 일을 위해서 교육청에 파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음 오늘은 그래도 아이들 어머니들께서 아이 장점 찾아주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 이거는 학교 폭력하고 무슨 관계 있냐? 엄마 아빠가 애 재능을 찾아주지 못하고 진로를 왜곡시켜서 애가 뿔딱 지나서 학교 폭력 일으키는 거예요. 애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애는 고등학교인데 내가 미용사 되고 싶다는데 아빠가 말도 하는 거야.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사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사고를 쳐요. 학교 그만두기 위해서. 또 한 녀석은 땡땡이 쳐. 3교시에 나가서 5교시에 들어오고 이래. 저는 이제 밥 먹고 산이 좋은 거 뭐냐. 그래갖고 산에 다니면 상담 최고예요. 상담 좀 걸어 다니는데 걔가 그런 말을 사실은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땡땡이 친 이유를 지가 지 입으로 설명을 하네요. 왜 꿈이 없어? 좀 힘들잖아 꿈이 없으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에 있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거 띠박질도 못하니 무슨 축구 선수냐? 네가 그래가지고 저기 뭐 FC 서울 선수 되려면 그 노력 가지면 어느 대학도 가는 거야. 어느 대도 가? 그 대학도 간다 이러시고. 근데 말은 맞거든. 지가 뜀박질을 그닥 잘 못하거든. 그때는 거기서 꿈을 접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는 화가 난 거야 슬슬. 아빠한테. 자, 그러면 저것도 너무 어려울라나? 아이가 아빠가 꿈을 좌절시킨 것과 지금 문제 행동을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학교 폭력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애는 일부러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뭐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중에 상당수가 아빠에 대한 복수, 엄마에 대한 복수예요. 뜨끔하시나요? 뜨끔하시면 사과하세요. 이거는 사과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오래전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 데 대해서, 그것도 4살 때 체벌을 가한 데 대해서 보일 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저희가 받아주더라고요.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 카페 주소는 제가 명함을 좀 넣어주실게요. 실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 특목고 보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아들 특목고 보낸다고 우리 마누라가 무슨 사이트가 있더라고. 무슨 사이트가 특목고를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애가 특목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영재교실 정말 개고생하는데 너무 고생해. 어린 나이에 인생이 그렇게 좀 초등학교 때는 신나게 놀아야 되거든요. 좀 심각한 후유증이 있고 우리는 정말 올림피아드 은상도 받고 전국 은상 받고 전교에서 하나님 전체 경기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근데 막판에 애가 독감이 걸려서 일주일간 비슷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애가 멘탈 붕괴, 게임 중독돼버립니다. 자기가 루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인정을 못하니까 게임에 몰입해서 게임에서 승자가 되려고 참 삶의 피폐한 정도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로 뭉술이 지금 대학 가서 그냥 1학년 정도 그거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것도 감내하셔야 돼요. 인생이 반드시 지름길만 있나? 네. 제 수업을 제가 오늘날 강사가 되게 한 이만한 자, 이건 어떤 만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네, 마치셨습니다. 누가 수업하셨나요? 그 다음 하신 분. 이건 누가 하셨는데? 한철이요. 떨어뜨리다는 한철. 이거는 어느 아이가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1시간 내내 너무 고요하게 앉아있어요. 아무거나 펜도 진짜 필기도 안 해요. 여자애인데 눈동자도 이렇게 고요해. 1시간 내내. 그걸 이제 제가 족자 같으면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러겠지만 그때 벌써 94년이면 10년 전 차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느 날 제 연습장을 넘겨본 거예요. 만화가 기가 막혀. 이 만화 그릴 때 실력은 사실 눈동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아니, 눈이 살아요. 그리고 이 스팅, 벌이 쏟아다는 심지어 이 벌의 눈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사로운 약.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도대체 공부는 몇 등쯤한 600명 중에 597등이야.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새 단어를 얘가 전부 다 그 2학년 때인데 학년 만에는 심지어 할 게 없잖아요. 이 아이가 3학년 것까지 전부 만화로 그려줬어요. 3학년 만에 우리 애들 그 학습지 가지고 3학년 단어를 미리 이해했어요. 재밌으니까 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597등이었다. 공부를 못한다고 그랬어. 공부를 못하냐. 어른들이 준비가 되지 않다. 얘는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중학교는 얘는 몇 등이야, 정부에서? 내 아이 공부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느 분야에서 막혀있을 뿐이지 다 막혀있잖아. 다중지능이라는데요. 언어 수리지능. 보통 우리는 영어하고 국영수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레드오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건 박이 터져. 박 터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거보다 여기 픽처 스마트, 그림 잘 그리는 픽처 스마트, 바디 스마트, 모니. 근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저하고 똑같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요. 학습 유형도 달라요. 뮤직 스마트, 피플 스마트. 개인과 우리 안에 맨날 애들하고 몰려다닌다. 손들어, 네, 세 분이네. 어떠세요? 보시면. 문제,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하지만 걱정스럽게 걱정. 그런 게 네. 사실은요. 왜 걱정? 너무 많이 휩쓸려 다니니까 네. 혹시나 네. 한쪽으로 너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상반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재산인 거는 아시죠? 피플 스마트, 대인관계 지능 높은 거예요. 저는 일가전인데 우리 애가 그 과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친구라고는 딱 한 명 왔었어. 그것도 말도 뒤지게도 없는 녀석이 한 100kg쯤 되는 애가 눈앞에 들어와서 신발도 안 벗고 이렇게 서 있다가 나간 게 전부예요.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하지 못해요. 피플 스마트하지 못해요. 대인관계 지금 제로, 거의 제로. 그런데 녀석이 대학교, 역시 대한민국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가 이게 대학교 들어가더니 올 여름에, 지난 여름에 속초를 1박 2일 친구하고 갔다. 우와. 부모의 품을 떠나서 1박 2일 지네들끼리 갔다 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 방학이 돼서 그런 이벤트 좀 해주길 원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야, 여행 출발할 때 계좌번호 알려줘. 그래서 제가 제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을 했어요. 얼마를 입금했어요? 맞추세요. 얼마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왜? 말이 되냐? 1박 2일 여행 가는데 왜 100만 원? 부모가 야가야 돼. 부모는 영악해야 돼. 이 아이에게 이건 장려금이에요. 여행 가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다. 상으로 준 거거든요. 여행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얼굴 표정, 자랑스러운 표정. 별거 아닌데 뭐. 애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을 그때 처음으로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금 100만 원 받을 만한 거죠. 칭찬의 기준은 뭐다? 내 아이의 향수. 100만 원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난 여름에 여수 뭐 있었죠? 엑스포. 친구 5명을 꾸려서 여수 엑스포 4박 5일짜리를 다녀왔어요. 결정적인 그 순간. 아무개가 오늘 3개월 만에 잠을 안 잤어요 하는 그 타이밍. 이게 부모된 예술이다. 진우, 대인강일신.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여학생의 그 만화 한 장 때문에 제가 스시는 이렇게 스타 강사처럼 된 거예요. 원래 수업 강사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사대사는. 그러다가, 이거는 이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제를 내주게 된 거예요. 저만의 스타일 된 거, 이제. 외지 마라. 디지털 세대요. 외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표현하면서 스스로 체득하세요. 이거는 거의 없다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이 아이 한 25등 정도. 자, 보세요. 네잎클로버 따보신 분, 네잎클로버 거의 없으시죠? 네잎클로버는 거의 없죠.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애니메이션 그 분야에서 돈을 받고 작품을 하죠. 이거는 게다가라는 단어인데 비싸야지 게다가. 저 단어가 왜 게다가일까요? 해설. 이쁜데 누가 이쁜데 하셨어요? 미니자로. 이쁜데 게다가 밑줄 쳤잖아.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그날 배울 단어를 써요. 비싸야지 3번 쓰거든요. 근데 애들은 와 진짜 센스 있다. 왜? 자기도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 짜증나게 게다가 서울대학교야. 공감은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홍대 미대라는 워낙 이 5점짜리 수행인데 이렇게 해내요. 5점짜리 4등급으로 444로 홍대 미대 가더라니까요. 홍대 미대 444로 갈 수 없는데 왜? 워낙 실기는 탁월해요. 이제 프랑스가 있어요. 열린 구멍을 봐줘야 돼. 막힌 구멍 자꾸 들여다보면 뭐해? 이게 사라지다. 이거는 이 발은 전라 산만한 발이에요. 근데 애들이 사라지다라는 단어를 디카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국립 끝에 야 책상에서 뛰어내려봐. 책상에서 뛰어내리고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얘네들은 학습 스타일 자체가 몸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바디 스마트한 거. 이런 아이들은 지능이 다 다른 건데. 근데 앞으로 제발 우리 애는 공부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건 엄마 책임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워낙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네일 아트 자격증, 또 무슨 아트 자격증 한 해에 자격증 3개를 땄어요. 근데 얘 엄마가 학교에 와서 담임하고 면담을 했는데 애 옆에 있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이런 내수 같은 엄마. 몸으로 나왔지만 이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애가 그 반에서 꼴찌를 선택합니다. 왜? 엄마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해야지. 그러니까 38등을 선택하는 거예요. 걔는 미용 중학교가 있으면 전교 몇 등? 전교 수석이지. 근데 엄마들이 학부모들이죠. 오른쪽 거는 이제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지네들이 막 쓰다. 야 어떤 새끼가 이런 숙제했을 때 막 욕하다가 야 낚였어. 왜? 지점수가 아니고 총점이야. 요즘 애들이 이래요. 또 한 번 읽고. 달릴까 말까. 네, 심지어는 특수반 학생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는데 특수반 아이, 지적 발달 장애 IQ 한 50 정도인데 단어를 이미지를 표현해요. 저건 뭘까요? 체리 영상은 제가 만들게요. 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건 뭘까요? 마늘. 스위들 가위. 선이 손으로 척척척 그린 선이거든요. 고구마. 바지. 이게 제가 특수반 교사라면 이 아이에게 보통 영어 800단어 800단어 한 것. 얘는 얘 작품으로 800단어짜리 책을 만들어서 하면 대박 나잖아. 얘는 근데 놀랍게도 특수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런 숙제를 했는데 걔가 단어를 써서 외는데 한 단어에 10분이 넘게 걸려. 얘는 뭐 논리적으로 써서 뭐 이런 지능이 아니고 어느 쪽 이미지 픽처 스마트. 그러니까 얘는 그리면서 외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얘는 우리 반에 혹시 우리 아들 태권도 2품이다. 2품. 이렇게 제 카페에 가서 태권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태권도 4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4품이면 등록금 반값에 4년제 대학을 이미 갈 수 있습니다. 이미. 거기 4년 그리고 또 네, 얘가 태권도 4품입니다. 네, 4품인데 이분은 학교 오시면 그냥 눈 뜨고 주무십니다. 왜냐? 이미 4품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저녁 때 애가 가르쳐요. 이미 관장님이 너는 우리 사범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초등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얘는 이미 스승님이세요. 걔네들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 충분히 쉬셔야 돼요. 그건 날라다니죠.